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핀란드 대 카자흐스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현재 이제 핀란드나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승점 12점으로 지금 동점인 상태고, 그리고 각각 지금 3,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별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순위가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4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2연패를 당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런 핀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역시 이제 이전에 연승 흐름을 탔던 때랑은 다르게 이제 직전 경기 덴마크 상대로 3대1 패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 팀 다 지금 뭐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고 지금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핀란드가 좀 더 홈이다 보니까 볼 점유율 면에서는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홈이다 보니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좀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핀란드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이고, 이렇다 할 공격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해서 지금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카자흐스탄 역시 지금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핀란드 상대로 좀 공격이 안 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두 팀 다 지금 충분히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은 최근 원정에서도 카자흐스탄 상대로 승리한 핀란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핀란드 사이드를 보고, 네, 그 대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해보 볼게요. 최근 좀 핀란드의 공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핀란드의 공격력이라면은 뭐 대승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승에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몰타 대 우크라이나. 자, 우선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요 공격 자원이 그런 치안코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면에서는 손실이 있는 편이다. 네, 요 정도로 지금 요 정도로 약간 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유로 예선 전패로 이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금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유로 경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순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는 몰타가 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몰타가 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전반전과 다르게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이긴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쉬울 정도로 후반전에 굉장히 좀 지배했던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몰타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좀 빠른 공격 전개, 그리고 약간 좀 측면에서의 약간 그런 공격까지도 몰타가 좀 수비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우크라이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게다가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탈리아 상대로 4대0 패배를 당한 게 이제 이번 경기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우크라이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승, 그리고 요건 핸디로는 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크라이나 승, 마인스. 자, 이렇게 이제 몰타랑 우크라이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이제 이탈리아. 자, 우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카를 포함해 지금 벤츠렐이나 지금 루쿠쇼 등 어느 정도 좀 측면 자원들의 지금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역시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지금 뭐 일단 중원의 핵인 토날리를 비롯해서 지금 임모빌레나 지금 자카니 등 지금 미들진과 지금 포워드 라인의 결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1위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위로 지금 잉글랜드와 승점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 이탈리아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잉글랜드와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 팀한테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두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고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템포가 다소 좀 빠르게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 좀 템포가 많이 좀 변화될 수 있다. 네,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현재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더 좋긴 하지만 최근에 친선 경기긴 해도 호주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을 만큼 좀 공격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전 잉글랜드가 호주와의 그런 친선 경기에서는 풀라인업을 내놓지도 않았고, 그리고 좋은 득점 기회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좀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으면서 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사카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측면에서의 파기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좀 수비가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좀 잉글랜드도 다소 지금 좀 약간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탈리아도 지금 전력 손실이 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잉글랜드보다 나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력이 좋은 잉글랜드가 더 약간 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잉글랜드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드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승에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이제 몬테네그로. 자, 우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인 블라우비치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란코비치, 사비치가 이번 경기부터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라인업보다는 다소 한층 더 강한 상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헝가리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몬테네그로 상대로 지면은 지금 3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몬테네그로 역시 지금 현재 조별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2위로 지금 올라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 좀 양팀적으로 양팀 다 좀 중요한 경기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네,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이제 세르비아가 홈이다 보니까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을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연계 플레이에도 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몬테네그로에 비해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역시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러니까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대 이상으로 유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최근 좀 수비가 불안정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세르비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수비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뭐 경기력이 뭐 지금 아주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세르비아 원정에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세르비아의 약간 좀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번 경기는 좀 세르비아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세르비아 사이드, 세르비아 승을 보고 핸디로는 약간 좀 그래도 마인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르비아 승에 이제 마인스, 그러니까 뭐 햄무나 이제 마인승이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마인스 가져가 보는 경기. 이건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왜냐면 이제 몬테네그로도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한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다득점 사이드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대 이제 헝가리.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불가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분위기를 전환한 상태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세르비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유로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헝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수비도 안정적이면서 공격도 좀 날카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원정이긴 해도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좋은 대신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전력이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헝가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뭐 헝가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지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실리 축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생각보다 대승을 한 경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헝가리 약간 특성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은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리드를 하고 있으면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좀 틈틈이 좀 공격 기회를 만들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헝가리가 완전히 뭐 대승으로 했던 경기가 거의 안 보이는 게 전반적으로 좀 실리 축구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냥 1, 2점 차의 그런 승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헝가리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다소 좀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전까지도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헝가리 승이랑 리투아니아 2.5 프렌 승이 좀 배당이 비슷한데 저면은 리투아니아 2.5 프렌 승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5 프렌 승 그리고 네,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투아니아 2.5 프렌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리투아니아와 이제 헝가리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북아일랜드 대 이제 슬로베니아. 자, 우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선 진출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남은 유로 경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이제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위인 덴마크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뭐 점유율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은 지금 슬로바니아의 그런 1위 경쟁 상대인 덴마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산마리노를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덴마크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슬로베니아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1위 경쟁을 이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다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지만 홈에서 수비는 괜찮기 때문에 현재 좀 공격에서 물이 오른 슬로베니아라고 해도 생각보다 북아일랜드의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나 경기력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은 그래도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슬로베니아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북아일랜드가 그죠, 산마리노 상대로 뭐 3대0으로 이겼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가 산마리노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그런 경기였고, 그 전에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공격 전개가 지금 아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가 만약에 좀 득점을 못한다고 하면은 2.5 기준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슬로베니아 승에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유로에서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회차가 바뀌기 전에 이제 월드컵 남미에선 경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경기 이제 베네수엘라 대 이제 칠레.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브라질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브라질 상대로 종종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기대보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베네수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칠레 역시 최근 콜롬비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페루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칠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의 그런 약간 공격력이 홈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좀 최근 실점이 적은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양 팀 다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는 경우가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칠레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베네수엘라가 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칠레와 전력 차이가 나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도 칠레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칠레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역배를 받은 칠레 프랜승 쪽을 보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랑 이제 칠레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파라과이 대 이제 볼리비아. 자, 우선 현재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지금 3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3경기 중에서 1무 2패로 다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선전에서 이제 득점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공격력이 좋지 못합니다. 자, 이런 약간 파라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에콰도르 상대로 이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전패 중이고, 그리고 매 경기에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계속해서 좀 수비 뒷공간이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수비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볼리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볼리비아가 이제 좀 전력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좋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원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파라과이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은 그런 파라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은 나름 좋지만 지금 그에 상응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지금 그게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업 대비했을 때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네, 현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아무리 수비가 안 좋은 볼리비아가 상대라고 해도 파라과이가 좀 대량 득점을 할 거라는 약간 확신은 안 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부터 뭐 파라과이가 공격에서 혈이 뚫려 뭐 대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승을 보기는 다소 좀 꺼려지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라과이 쪽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 이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이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지금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언더로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 파라과이의 그런 공격력을 믿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 점을 현 상황을 약간 좀 반영을 해서 2.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까지 이제 회차가 바뀌기 전 월드컵 남미에서 분석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들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친선 경기죠. 한국 대 베트남. 네, 요 경기는 이제 한국 승. 그리고 이제 핸디 기준이 이제 2점이긴 한데, 한국이 이제 지난 티니지랑 친선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보였긴 해요. 근데 이게 한국 경기들을 약간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대승을 한 다음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좀 약간 그런 다득점을 좀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으로 한번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어느버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 이제 타지키스탄. 네, 요거는 이제 메르데카컵 결승전이라고 해서 이제 결승 경기인데,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말레이시아 승, 그리고 이제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회차가 바뀌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월드컵 남미에선 3경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에콰도르 대 이제 콜롬비아. 네, 요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에콰도르 햄무나 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 이제 브라질. 네, 요거는 이제 브라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루 대 아르헨티나. 네,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르헨티나 승. 그리고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기준을 아마 이제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외 경기 5경기까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담이긴 한데,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경남 어딘가에서 뭐 소규모로 복방을 운영하신다고 좀 기뜸 정도만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네, 이 말만 좀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제 좀 번창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